필수 성분이라고 핵심만 잡으시는 여러분요. 연습만 하시면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같은 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계속 근데 이렇게 반복해요. 보는 거야. 볼 때는 자, 정리해 두시고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셨죠? 그래도 구랑 절 완벽히 구별하는 거, 문장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 구별했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전치사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구에는 여러 가지 구가 있죠? 여러 가지 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전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사 설명할 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치사 뒤에는요 무조건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그리고 얘 용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랬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고요,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랬죠.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요 항상 세트 메뉴로 묶입니다. 전치사 하나만 보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in이나 on이나 at, for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요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요, 그 명사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뒤에 명사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죠? 얘도 구가 되는 거죠. 왜일까요? 문장은 아니죠. 문장은 아닌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썼죠. 두 개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썼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죠? 구라고 하겠죠. 문장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용어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전명구라고 할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라 그래서 전명구라고 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명구라는 건 구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구의 품사가 아니에요. 구의 품사를 말하는 게 전명구가 아니라, 전명구라는 건요 여러 가지 구의 형태 중에 하나가 전명구입니다. 구에는요 전명구도 있고요, 투부정사구도 있고 ing구도 있고 여러 가지 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명구예요. 전명구 많이 꼬이네요. 이해되시죠? 전명구라고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요 전명구라는 건요, 요거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아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전명구라는 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합쳐가지고 전명구라고 한다 그랬죠. 그 전명구라는 건요 문장에서 두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는 세 가지 품사로 쓰였죠. 원래 구라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쓰일 수 있었죠. 근데 전명구는요 두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명구라는 개념은요 형용사 구도 되고요, 부사 구도 되는 거겠네요. 여기까지만 적어둘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형용사 역할이랑 똑같고 부사 역할이랑 똑같겠죠. 다시요, 전명구가 쓰였다는 건 형용사 역할 똑같고 부사 역할 똑같다는 거겠죠.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품사가 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전명구는, 어차피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합쳐가지고 이걸로 쓰이거나 얘로 쓰이는 거죠.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합쳐가지고 형용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품사로 쓰인다는 거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접속사 가볼게요.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고요? 접속사라고 하는 거 뒤에는 무조건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f라든지 when, 뭐 because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런 단어들 있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무조건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랑 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절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절. 그러면 그 절은 하나의 단어로 쓰인 거니까 하나의 품사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 품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명사.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형용사. 세 번째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절이 명사로 쓰이면 명사절이고요, 절이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절이고요, 절이 부사로 쓰이면 부사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오고요.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겁니다. 그거를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절은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접속사라는 것도요, 뒤에 문장이랑 합쳐가지고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다 여기에 속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가 쓰이면은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가지고 얘네를 하나의 단어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요? 문장이 길어지겠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구랑 절 개념까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 볼게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기초 개념들 들으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상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이상 기초 문법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진짜로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이 정도 기초 문법을 완벽히 알고 계시면 거의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예요. 뭐 셀 수 있는 명사, 무슨 뭐 집합명사, 이런 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실 때 이게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랑 절도 다 설명드렸죠. 세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다고요. 그럼 구라는 거는요, 세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구 중에 뭐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여러 가지 구 중에 전명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명구라는 개념은 형용사랑 부사로만 쓰이고요. 얘는 전명구라는 얘는요, 명사로 못 쓰인다는 개념도 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전명구라는 개념은요, 명사로 쓰일 수 없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명구라는 개념은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요 두 문장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구조 분석을 어떻게 할지 해석은 안 할 거예요. 구조 분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요, 동사를 찾는 거예요. 자, 구조 분석의 핵심. 구조 분석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다 공부할 거지만 동사 찾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가 어딨나를 보면 제일 빨라집니다. 이런 거죠. 여기 있는 걸 보시면서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to라는 거 뒤에 동사가 나왔구나. 얘는 합쳐가지고 to 부정사 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봤을 때 뒤에 여기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구나.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랬죠?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걸 주어라 그랬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주어를 보니까 to study for a short time,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죠. 근데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로 쓰인 거니까 그럼 명사겠죠. 근데 명사인데 여러분, 문장의 형태가 아니죠. 그냥 여러 단어를 합친 거죠. 명사구가 쓰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명사구를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요게 이제 구조 분석법이에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죠? For a short time. 여러분, for 이라는 게 뭡니까? 전치사라고 합니다. A short time이 명사예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전명구가 되는 거죠. 자, 전명구는 여러분,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가로 취급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before이라는 전치사 뒤에 요렇게 소가로 치는 거예요. 요게 구조 분석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helpful이라는 게요, 유용한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 니은자 보이시죠? 그래서 품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외우실 때. 여러분 진짜 외우셔야 돼요, 품사를. 니은 보이시죠? 그럼 얘는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형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죠. 얘를 보어라고 하는 거고요. 요렇게 C라고 쓸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구조 분석할 방식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가면 이렇게 가겠죠. 요거 적어두시고 한번 가볼게요. 자, 동사가 여기 있죠. is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그리고 여기 자동사, 그리고 보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어서 여기가 명사구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for a short time이라는 전명구, just before the exam 전명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분석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여기가 동사가 있죠. 여기는 또 say는 to 앞에 있는 to 동사니까 안 됩니다. 요렇게까지가 그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mportant라는 게 뭐죠? 얘가 중요한이라는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럼 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니까 얘를 보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부사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부사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재밌겠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소위 말하는 직독직해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보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공부하실 겁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뭘 볼 거냐면 한번 형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자세하게 품사와 성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품사랑 성분 중에 여긴 뭘 해당할까요? 여기는 성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봤던 거죠. 여기죠. 여기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주어라고 하죠. 얘를 또 서술어 혹은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동사는 품사도 되고 성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사 자리에는 무조건 동사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나 성분이나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뭐였죠? 보어였죠. 얘는 목적어였죠. 얘는요, 이걸 이렇게 간접 목적어라고 말합니다. 얘를요,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얘는요, 목적어라고 하고요.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성분들은요, 어떤 성분으로 문장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형식을 나누는 거죠. 얘를 5형식이라고 합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오케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거고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고요. 3형식은 4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가 오는 겁니다.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는 개념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한번 더 볼게요. 주어 자리에 문장의 맨 앞에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명사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명사가 들어간다면 대명사도 들어가겠죠. 여러분 대명사가 들어간다면 명사 구도 되겠죠. 명사 절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요 자리에도 명사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요 자리에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명사가 되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 구도 되고요. 절도 되겠죠. 형용사 구도 되고요. 절도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정리해 둘게요. 동사 자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갈까요?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고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다행히 명사 구도 되고요. 명사 구, 명사절 됩니다. 근데 형용사는요. 형용사 구는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용사 절은 보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형용사 절은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 적어두세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알아만 두세요. 자, 어쨌든 간에 보어 자리는 그렇게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들어가는 거고요. 간접 목적어, 지시적 목적어도 마찬가지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얘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품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위치에 나타낸 성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분을 5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저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차이 전부 사이 있죠. 요 사이들이 있죠. 요 빨간색 체크 표시한 사이가요. 전부 다 부사나 부사구나 그리고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 표시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그리고 거기에는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러한 부사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위치를 수, 식, 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에 들어가는 이유죠. 그럼 이것 때문에 당연히 문장이 길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구라는 개념까지도 정리를 했어요. 요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된다는 거 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